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3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 증시가 혼조세죠. 코스닥은 좀 부진했지만 코스피는 좀 견조했던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삼성 SDI가 웬일입니까? 정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 SDI의 좀 반격을 계속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 삼성 SDI 주가도 끝도 없이 빠졌고, 셀 3사가 다 안 좋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저평가돼 있기도 한데 유독 좀 부진했는데 오늘 급등했고 이제 셀 기업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왜 올랐는지 말씀을 조금 이따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보고서 보기 전에 이제 어제 LG노텍도 그렇고 오늘 보면 여기 자화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뭐죠? 애플의 카메라 납품하는 기업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들이 다 부러지고, 자화전자도 얼마 전에 한번 보고서 봤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자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좋은 기회가 또 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LG노텍도 그렇고 지금 애플 관련주가 안 좋은 건 아시죠? 이유는 아이폰이 지금 잘 안 팔리곤 있는데, 애플 판매량이 지금 많이 떨어진 건 아실 거고, 그러니까 어제 JNTC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막 갑자기 급등하죠. 예. 여기는 화웨이 쪽은 급등, 그죠? 애플 쪽은 급락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판매량 때문인데, 화웨이는 판매가 급증했고 애플 떨어지고 막 점유율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또 그렇다고 화웨이가 좋으니까 이제 와서 화웨이 산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사야죠, 투자할 거면. 근데 지금 이제 애플 쪽이 빠져서 아마 애플주 갖고 계신 분들 걱정 크실 텐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비비 리서치 있죠. 제가 그 텔레그램에서 요즘에 수출 데이터 알려주시는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거기서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적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판매량이 3,220만 대고, 이제 같은 기간 지금 올해 데이터는 2,430만 대, 그러니까 한 1,000만 대 가까이 줄어든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800만 대 정도가 줄었죠. 근데 LG노텍과 자화전자의 그 폴디드 있죠. 광합줌은 아이폰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고, 올해는 프로 맥스뿐만이 아니라 프로 모델까지 들어가요, 사실. 근데 작년에 200만 대 팔았고 올해도 200만 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제대로 해석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애플 카메라나 이런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올해 또 이 폴디드 줌은 이게 늘어나요. 확장성이 있어요.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지 숫자만 보고 그냥 안 좋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LG노텍이든 자화전자든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이제 삼성 SDI 급등 해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코멘트를 해줬고, 우리 지난주에 원통형 배터리 공부했죠. 그 함께 배우기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올해 8월에 LG가 아마 그 대표이사가 얘기했으니까 원통형 배터리 4680 이제 양산한다. 근데 오늘 뭐라고 나왔냐면 삼성 SDI는 내년에, 근데 내년에 할 거라고 저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케줄상에 예전부터 25년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 참 주가라는 게 그렇죠. 새로운 뉴스는 사실 아닌데 그냥 이렇게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막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항상 그 주가 부진할 때 투자하는 게
항상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좀 미리 그래서 예측하고, 다만 먼저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사는 것 같고 주가는 안 가고 오히려 더 빠지기도 해요. 이건 분명히 다가올 미래인데 먼저 들어갔다가 그냥 주가가 한 2, 30% 빠지는 경우도 그냥 흔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건데 타이밍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삼성 SDI가 그런 이슈로 급등을 했고,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 금호석유, 풍산, KH바텍,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인탑스, 원익 QNC, 현대코퍼레이션까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이투자의 이용찬 연구원님 시향 보고서까지 해서 오늘은 주로 기업 보고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먼저 아이고. 삼성 SDI 이제 급등 관련 코멘트부터 좀 말씀을 해드리면, 하나의 그 김현수 연구원님 께서 또 아주 시적절하게 잘 써주셨고, 전에 삼성 SDI CEO가 배터리 개발 이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제 25년도 양산 스케줄은 예전부터 좀 많이 저는 알려져 있는 걸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근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통형 46파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은. 왜냐?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원통형 배터리가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4680이 80이 높이거든요. LG는 80으로 정했어요 이미. 그래서 테슬라 납품을 할 거고, 다만 삼성은 BMW인데 BMW는 이제 높이를 정하지 않은 거죠.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년에. 그러니까 삼성 밸류체인과 LG 밸류체인이 원통형 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형을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물론 당연히 삼성, LG도 있겠지만 또 각각의 밸류체인들 보면 될 거고, 그리고 LFP 전지도 26년에 양산을 한다고 했고, 전고체 전지까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한화투자증권의 한화입니다. 한화가 아니고 이용 연구원님이신가요? 그분이 오늘 보고서를 안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단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봤고 주말에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혹시 한화투자증권에 뭐 이렇게 보고서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저도 한번 보게 되면 정리를 하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뭐 이렇게 함께 배우기 코너 또 따로 만들어서 전고체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케줄을 이제 제시하니까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확인이에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27년에 양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주가가 그렇죠. 그렇게 이거는 뭐 몰랐던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 다 스케줄은 나와 있는 건데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주가라는 거 저도 참 보면서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중순에 이제 그 간담회 하면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나라 주주가치,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월 말에 갑자기 막 뉴스들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 날라가 버렸죠. 2주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주가 반응이 되게 이게 좀 늦어요. 늦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영역이지만 그래서 관심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릴 역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그런 걸 캐치하시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정보를 그렇다고 뭐 근무 시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웬만한 정보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요약을 해서 뭐 보고서든 드릴 테니까, 그걸 소화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죠, 사실은. 그건 잘 소화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 SDI는 뭐 가장 저평가돼 있고, 이 모멘텀이 없었다 뿐이지 아무튼 오랜만에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통형 LFP 전고체 관련 소형주 기회를 좀 활용하기를 좀 공고하는 것 같고, 여기 관련된 기업 중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우기에서 배웠던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삼성향 쪽은 필에너지입니다. 기억나시죠? 권치기. 그래서 오늘 필에너지도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신 EDP 맞아요. 원통형 관련해서 상신 EDP도 있고 신흥 SEC 있고, 이쪽이 이제 삼성 쪽이고, WCP까지 분리막, 분리막 WCP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G 쪽은 뭐였죠? LG 쪽이 그 양극재가 LG화학,
예, 그 다음에 분리막이 WCP, 그 다음에 KNS 그 원통형 그 잡아주는 거 있죠? 이게 폭발되지 않기 위해 CID라 그러죠. 그게 이제 KNS. 예, 요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원통형 배터리 예, 관련 기업으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LFP랑 전고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예, 걸리니까 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LFP 전고체도 계속해서 예,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LFP 관련해서는 그 LG 화학 쪽에서도 아니 그 LG 엔솔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로 보통 LFP 파우치형으로 좀 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율촌화학 같은 기업들 예,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LFP에는 JO에 뭐 CNT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도 뭐 주가 안 좋다고 버릴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 해놓으면 기회가 생깁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2차 전지도 계속 기회를 엿보세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어떤 쪽으로 가는지 그걸 계속 좀 찾아보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좀 오늘 오랜만에 진짜 삼성 SDI가 진짜 웬일로 급등해가지고 예,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SDI가 와 이렇게 빠졌습니다 주가가. 아무튼 오늘 모처럼 주주분들은 좀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셨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주가 부진했지만 이제 작년에 안 좋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주가 잘 안 됐고 주주 환원을 유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했죠. 근데 이제 관건은 올해 화학 이렇게 석유화학 공장 있죠. 그 플랜트 그거 수주를 따내야 되는데 일단 1월 6일 날 다시 재입찰 했어요. 사우디 쪽에. 이거랑 인도네시아 또 사우디의 블루 아모니아 요 세 개인데 요거 수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따낸다면 주가에 이제 호재가 될 것 같고, 다만 중동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수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은 또 공백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상반기 경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같은 건설사로서 주가 많이 간 게 밸류 프로그램, 또 외국인들이 막 주주 제안하면서 주가 올랐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지금 작년에 수주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좀 유보했어요. 그래서 올해 수주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화공의 수주가 나오면 주주 환원을 다시 하겠죠. 예. 그리고 에너지 전환,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뭐 수소나 이런 쪽을 암모니아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 전하는 거를 이제 의지를 밝혔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명도 바꿀 거라고 합니다. 삼성 ENA로 주주총회 안건에 올렸다고 하면서 아마 사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에너지 전환 첫 프로젝트가 말레이시아 H2 비스커스인데, 요게 이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예, 이제 건설을 좀 시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수주 프로젝트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우디와 이제 인도네시아 요 두 개가 좀 금액이 크거든요. 요거를 상반기에 일단 농사를 잘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좀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회색의 화공 수주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이게 늘어나야 돼요. 다시 예상은 요건데 이게 늘어나면 주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000원, 뭐 4,000원, 3,000원까지 한번 왔었는데 뭐 그 구간은 크게 잃을 건 없는 자리고요. 워낙 바닥이니까. 다만 이제 3만 원 넘어서 레벨업하기 위해선 수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당분간 횡보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금호석유가 요즘에 분위기가 괜찮죠. 괜찮은데 좀 계속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지난 3년간 너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키움의 정경희 연구원님이 원래 석유화학에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자기 담당 파트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그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안 좋은데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논리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경희 연구원님, 또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 예, 이런 분들 그냥 하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의견 얘기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틀려도. 예. 약간 이제 시류에 어긋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논리만 맞다면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논리가 이제 우리가 봐서 타당해야죠. 그냥 단지 뭐 자기가 안 좋게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정경희 연구원님도 그동안 석유학을 되게 잘 맞추셨어요. 보수적으로 봤는데 사실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맞추신 건데 금호석유는 일단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이유가 주주환원에 좀 있어요. 어제 공시도 나왔습니다. 근데 보유 자사주 50%, 그 9.2% 정도 되거든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26년까지 3년간 분할 소각하고 추가로 자사주 500억. 어제 공시 떴습니다. 500억 치드해서 전량 소각. 3월 22일 날 주총. 예. 그 주총 안건에 이제 이것도 올라갈 텐데 현금 배당은 이제 줄었어요. 왜냐면 실적 때문에. 요건 좀 아쉽고. 근데 박철환 전 금호석유 상무가 자산운용사 차 파트너스에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이제 주총 안건에 올라가요. 2년간 보유 자사주 다 소각하고 이게 더 좋죠. 그냥 100%다 소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회 의결이 없어도 이사회랑 상관없이 주총 결의만으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그 다음에 독립적 사회이사.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뭐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총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자사주의 절반은 3년이나 3년간 소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100%를 2년간 소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호재죠. 그리고 23년도에 그 안 좋은 업황에도 돈 벌고 있어요. 막 적자 보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리고 교체용 타이어 고무 만드니까 당연히 좋고. 그리고 현금 많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예요, 실제. 예. 그래서 저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밸류업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도 올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재성 연구원님이 써주신 것처럼 그 석유 산림 벌채하는 거 12월부터 이제 못 하잖아요. 유럽에서 고무, 그러니까 고무 나무를 캐가지고 이렇게 벌채해서 거기서 고무를 캔다. 그거 금지. 그러면 이제 합성 고무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금호석유도 좀 제발 올해 부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풍산은 SK증권의 이규익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63,000원 제시했고요. 구리와 구리 합금을 구리죠, 구리. 아유, 잘못했다. 그러니까 풍산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거 구리 관련주 아닌가? 탄핵 관련주 아닌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이런 보고서가 너무 좋아요. 뭐냐면 이제 새로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정말 자세히 썼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긴 보고서는 무조건 읽거든요.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장문의 보고서가 저는 되게 좋아요. 한 장짜리보다. 대부분 한 장짜리예요, 기업 보고서는.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보고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걸로 풍산 공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그 판대 봉선 이런 거 좀 어려우시던 뭐 리드 프레임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지지대 그건데 그것도 구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약 있죠. 뭐 방산도 합니다. 그래서 신동 부품 판매량 기준으로 판대가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럼 판대가 뭐냐 모르면 찾아보시면 되고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가 혹시 아나 해서 판대가 뭐냐 물어봤더니, 왜냐면 보고서엔 이거 안 나와요. 그러면 찾아보면 돼요. 그 정 안 되면 회사에 전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찾아보니까 판은 주로 얇고 넓은 형태의 구리 제품이고요. 대는 두꺼운 형태. 네, 그래서 전방은 반도체와 자동차. 그러니까 이 풍산의 전방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반도체랑 자동차다. 근데 둘 다 업황 나쁘지 않아요. 자동차는 좀 아쉽죠. 업황이 좋은 편은 아니죠. 주가만 좋지 사실 업황은 좋진 않아요. 근데 반도체는 업황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그 쪽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비중이 높고, 봉선은 13.2%니까 좀 적은데 건설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은 긴 파이프 같은 거 있죠. 약간 선은 이제 그 아주 가는 선, 그러니까 전선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쪽에 이제 그 구리를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구리를 가공해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사는 이익을 보장받아서 국군의 탄약을 독점 납품하고 있고요. 수출은 미국의 스포츠탄을 원래 수출했는데 중동 동남아에도 군용 탄약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도
탄약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방산 수출할 때 패키지로도 탄약을 넣어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 주가는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 좋죠. 왜? 방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는 방산이 81%나 돼요.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훨씬 크죠. 이게 왜냐하면 이쪽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신동 부분이. 올해 실적 좋을 것 같고요. 판대 판매는 증가하지만 이해 제품들은 좀 부진할 전망이다. 예. 그리고 방산은 매출 13% 정도 증가. 그러니까 결국 방산이 일단 지금 이끌고 있다. 여기에 구리 가격만 올라가면 좋은데 조금 시간은 걸리는 거죠.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일단 방산 쪽입니다. 자주포용 150mm 포탄 공급 부족.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155mm 포탄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155mm 포탄. 그래서 미국의 자주포 보유량이 1000대로 세계 9위밖에 안 돼요. 예. 유럽 국가들도 자주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포탄도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자주포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주포가 적다는 얘기는 포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반대로 자주포가 많아요. 왜? 지금 휴전 국가니까. 생산도 지금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근데 국내 포탄 업체는 풍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탄이 필요하면 풍산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공급 부족 대응위에서 최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2배 수준까지 이 수치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 생산 능력을. 작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이제 장갑차 42대, 현대로템의 전차 그 18대인데 올해는 더 늘어난대요. 네, 올해는 60대, 56대까지. 그 수은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금 한도가 15조에서 25조로. 그럼 이제 방산 수주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 기업 중에 탄약 업체가 있는데 아모라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요거는 PER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대신에 이제 에비타로 계산을 하는 건데 에비타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하기 전에 영업이익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원래 제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것도 비용이니까. 근데 그거 실제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수치를 그러니까 왜 이걸 쓰냐면 공장 많이 짓는 회사들은 감가상각하잖아요. 공장 지으니까. 그러면 현금 나간 것도 아닌데 비용으로 인식돼 가지고 실적이 엄청 깨져버려요. 예. 그래서 에비타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그 비용으로 처리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한 6배 정도 적용이 되지 않겠냐. 풍산 같은 경우. 근데 그걸 적용해도 지금 시총보다 커요. 방산 같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사보다 풍산이 저평가돼 있고요. 구리 가격 하방은 견고하고 사실 4분기 구리 가격이 좀 부진했는데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사실 중국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전력망 구축 등 영향으로 구리 수요 증가세는 이어질 것 같고 우드 맥킨지도 올해 구리 수요 3.8% 증가할 걸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광산 노후와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또 생산량 감소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예. 그래서 구리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산 사업장 이제 매각 이슈가 있나 봐요. MOU를 맺었는데 부산시하고 이게 뭐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은 일단 확정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분들 또 반대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부지 가격이 올라서 원래 장부가가 2천억이 안 됐는데 평가 금액이 8천억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요걸 이제 매각을 하게 됐을 때는 매각이 이제 확정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저 돈을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밸류업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주들한테 주란 얘기죠. 예. 돌려주면 이제 이런 게 밸류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도 오르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또 행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일단 결론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주포 우리나라가 3위고 북한이 되게 많죠. 전차 보유량 그리고 매출 비중은 신동이 더 높지만 영업이익은 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니까. 근데 구리 가격이 그러면 하방을 다져주는 건 구리거든요. 구리만 안 빠지면 돼요. 네, 요거는 저희 당사에서 홍성기 연구원님이 예전에 썼던 자료를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구리 전망입니다. 세계 5위 생산량의 파나마 광산이 캐나다 기업과 불공정 문제로 가동 중지 명령 받아서 생산 중단됐고요. 또 광산 운영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올해 좀 줄일 거고 칠레 구리 광석이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광산 있죠. 그럼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새로운 걸 또 광산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기존 걸 하는데 광석 품위가 떨어지니까 생산량이 줍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하락보다는 반등하지 않겠냐. 여기에 중국만 안 나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 하방은 되게 단단해 보이고 상방은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뭐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H바텍인데 아마 탐방 갔다 오셨나 봐요. 그래서 탐방 보고서고 일단 이제 주가가 좀 괜찮았죠, 최근에. 근데 우려가 두 개였죠.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 성장률이 부진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독점 지위가 약화된다. 한마디로 파이nem텍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경쟁사로. 그래서 이미 주가가 아주 크게 빠졌고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더 나쁠 건 없고요. 왜냐, 악재 다 반영됐고 그리고 아마 국내 경쟁사 파이nem텍이죠. 사실 힌지 만드는 기업이. 그래서 아마 파이nem텍으로 추정은 하는데 플립형 모델, 플립형 있죠. 거기에 아마 이원화를 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영업이익은 이제 396억. 내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보단 내년을 보시고 힌지 모듈이 올해는 뭐 성장 크게 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프리미엄 폼 저도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4를 샀는데 여기 뒤에가 티타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폰들은 이제 티타늄 고급 폰은 고사양 폰은 이제 티타늄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저가형 모델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 관련한 가공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또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 사업도 아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티타늄 이제 케이스 만들 때 알루미늄 구조물을 접합하는 중간 공정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공정이 조금만 더 다른 게 들어가면 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저가 폰에도 메탈 케이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티타늄 케이스는 대세가 될 거예요. 나중에는 중저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관련돼 있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낮아져 있고 25년에는 이런 좋은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주가 이미 빠져 있고, 이제 추정치 이렇게 올라가는데 관건은 올해보단 내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또 폴더블 폰 이제 가을에 나올 거 아니에요. 8월인가요? 아마 그때 나올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엔 6월부터 좀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진 박스권이고 주가 안 좋을 때 지금 최근에 한 이틀 올랐거든요. 이때 하지 마시고 주가 흘러내릴 때 기회를 노리시다가 이제 또 폴더블 모멘텀이 생길 때 이거 뭐 파이nem텍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주가 오를 때 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모멘텀 받아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가면 그때 또 비중 줄이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아요. 이쪽 부품 업종 자체가 그냥 마냥 묻어놓고 장기 투자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기술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전략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 필요하다. 다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제 바닥은 나왔다.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요건 아마 생소하실 텐데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작년에 상장했고 4D 이미징 레이더 개발하는 회사고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원래. 근데 자율주행 비중은 아직은 얼마 안 되고요. 특수 장비차에 많이 들어가 드론에 있죠. 레이더 있죠 레이더 센서 만드는 건데 4D예요 4D. 높이까지 측정을 해줘요. 높이. 그래서 이제 4D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레이더는 이 높이까지는 측정을 못해요. 근데 이제 4D는 높이까지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악천 후에도 보행자 차량, 이륜차 등의 객체 인식하고요. 300m 거리에 있는 차량 감지. 카메라가 좀 못하는 부분을 다뤄줍니다. 카메라는 악천 후에 잘 안 보여. 우리 눈과 똑같아요. 잘 안 보이죠. 근데 레이더는 잡아주는 거죠. 대신에 카메라의 장점은 눈처럼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색상.
그래서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혼다, 벤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이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더 과연 채택 대세가 될까? 많은 업체들은 채택하는데 테슬라는 안 하잖아요. 테슬라는 오로지 카메라만 가지고 해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채택할지 모르지만 일단 채택할 생각은 없다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테슬라가 채택하면 스마트 레이더한테는 좋지만 아직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현대차도 원래 작년에 나오는 걸 다 연기시켜 버렸고, GM 뭐 여러 업체들이 하려다가 다 연기했는데 다만 이제 올해 나옵니다. GM이 캐딜락 울트라 크루즈에 레벨 3 탑재할 예정이고, BMW 신형 7 시리즈, 벤츠는 이미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 비중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레벨 3는 대중화 될 겁니다. 언젠가. 레벨 4, 5 같은 완전 자율주행은 좀 힘들어요. 레벨 3는 여러분이 운전대에 손은 놔도 돼요. 예, 근데 자리에서 나가면 안 되고 앞에 전방 추진을 하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이 정말 비상 상황에서 개입을 일정 부분 또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손을 놓고 운전하는 겁니다. 예. 이제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건 맞아요. 시장 커질 거고,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인데 이 중에 카메라가 제일 크고요. 레이더, 라이다는 너무 비싸고. 근데 이 세 개를 대부분 조합을 하는데, 일단 이제 예, 어쨌든 그 센서를 활용해서 일단 그 지도로 구현하는 개념인데, 카메라로 색 정보를 확보하고 그다음 물체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다와 레이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지도상에 있는 것들이 지금 뭐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라이다와 레이더 같은 센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카메라 보조 수단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더는 라이다보다 가격이 싸요. 예, 양산도 유리하고. 예. 그래서 바이두는 카메라 6개, 레이더 4개, 라이다 5개, 웨이모는 8개, 6개. 근데 핵심은 테슬라는 이런 거 안 쓴다는 얘기예요. 카메라만 쓰니까. 예, 그게 좀 아쉽죠. 레이더 업체 입장에서. 근데 다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입니다. 4D. 예,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대모비스 GM과 저전력 구현하는 저 4D 이미징 레이더, 이게 레티나 6F래요. 개발 계약을 진행했고 올해 아마 상반기에 개발이 끝날 것 같습니다. 차량당 이 레이더 탑재 개수 스마트 레이더 3개고요. 단가는 17에서 18만 원. 그래서 아마 연간 차량 생산량의 10% 정도만 적용이 되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매출 규모는 6,6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드론에도 들어갑니다. 아마존 있죠. 배송용 드론. 예, 여기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드론 한 대당으로 이제 6개 레이더고, LG전자가 작년 최상위 에어컨 모델에도 레이더를 탑재했대요. 그러니까 각종 센서는 감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전제품에도 들어가는 거죠. 주가는 반토막 났지만 결국 우리가 요즘에, 저도 작년에 기억하시죠? 작년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또 공부 열심히 했던 게 자율주행인데 그때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근데 갑자기 이제 테슬라 막 주가 빠지고 막 이러면서 지금 자율주행 쏙 들어갔죠. 근데 AI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작년에 좋았다 분위기는 식었지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TAM, 성장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시장이. TAM을 적의 큰 산업에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성장이 빠르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정체 상태지만 다가올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 올라가줘야 돼요. 일단 그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카메라가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보고 있지만, 아무튼 스마트 레이더도 한번 공부를 저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보고서를 일단 봤기 때문에 뭐 깊게 지금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부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막 섣불리 막 투자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레이더 기업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 다 회사 IR 자료에 나왔던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걸 아마 다시 각색하신 것 같고, GM이 올해 레벨 3, 테슬라도 레벨 3 지금 배포해서 시험 중에 있고, 테슬라 주가가 살아나야 돼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미 상용화했고, 포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재개를 했고요. BYD도 일단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탑스는 신한투자에, 원래 인탑스가 이 플라스틱 있죠?
스마트폰 옛날 그런 이제 케이스 만드는 업체예요. 원래는 본업이 그쪽이었는데 일단 이제 핸드셋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진단 키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10년 내에 제일 안 좋았는데 그래도 돈 벌었어요. 비용 통제 잘해가지고. 네, 핸드셋 업황 회복 중이고 이제 로봇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매출도 본격화 되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로봇 있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그 요 인탑스가 만든 로봇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이름 저도 이제 한번 이 베어 로보틱스 맞아요. 이 서빙 로봇.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만들어 줍니다. 인탑스가.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서빙할 때 아마 한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적자도 안 났고 현금성 자산도 많고요. 웨어러블 로봇 양산 올해 2분기 중으로 예상되고 대당 납품가도 100만 원 정도. 요게 양산에 들어간다면 또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로봇은 아마 국내에서 전담 투자할 것 같고 별도 투자는 아마 없어도 5천억 정도 매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인탑스는 오픈 이노베이션, 외부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부 자원을 결합해서 하는 사업 형태인데 어쨌든 연간 250억에서 300억 정도 그 서빙 로봇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까지 양산이 되면 웨어러블이 우리가 입는 로봇이에요. 우리 뭐 팔에 끼운다거나 허리에 해서 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무거운 그러니까 좀 위험한 일을 해야 될 때 로봇을 입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밸류업이 맞아요. 현금성 자산이 3천억이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주주 환원율이 좀 낮아요. 16%가 뭡니까? 최소 30%는 해줘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M&A도 할 수도 있지만 주주 환원도 해주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지만 이 기업은 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이 관건인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얼마나 해줄지가 아직까지는 주주 환원율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자, 원익 QNC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전통 반도체인 거 아시죠? 부품사. 그래서 IT 요즘에 1월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 전환했어요. 그게 낸드 사업부가 그러니까 낸드까지 다 합쳐서 그럼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재 부품 좋은 거죠. 요새 소재 부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쿼츠 만드는 회사라는 거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석영이죠, 석영. 석영으로 만드는 거죠. 합성 쿼츠 이건 천연 쿼츠고 합성 쿼츠 만드는 회사가 이제 거기 BCNC. 예. 어제도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회사 모멘티브가 이 석영 덩어리. 예. 그거 이제 공급하는 회사고. 예. 아예 인수해 버렸죠. 그래서 인수 되게 잘했어요. 그걸로 이제 돈 잘 벌고 있죠. 모멘티브는 여전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 수요처도 다변화되고 있고 예. 목표 주가 그래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 QNC도 꾸준한 주가 우상향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목표 주가 유지를 했고요. 일단 작년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무역금융 한도도 올라갔고 승용 부품 있죠. 요거 이제 무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용차 부품 있죠.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건데 요게 좀 사업이 잘 돼서 높은 이익 레벨을 유지했고요. ROE가 10% 이상 지속 중인데도 PBR이 0.5배.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형 금감원장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ROE가 높은데 왜 할인받냐 이거예요. 올리란 얘기입니다. 그럼 올릴 수 있는 방안 뭐예요? 주주 환원하라는 얘기죠. 예. M&A를 하든가 더 성장시키든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일단 기본은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철강, 승용 부품 이렇게 이제 사업 부분이 철강 제품 사고 파는 거 있죠. 그거 무역해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이익률은 너무 낮아요. 당연하죠. 예. 이 어떻게 보면 유통회사랑 똑같은 거죠. 승용 부품. 근데 승용 부품이 확실히 좋죠. 이익률도 올라가고. 유가가 오르면 또 좋아요. 왜? 광고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최근에 유가 올라가서 이것도 좋죠. 단기 모멘텀은 좀 부진하지만 주주 환원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사주를 9.21%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3년간 취득 소각이 없었어요. 자사주 소각 같은 적극적 환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너무 적게 줘요. 아니 2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834억인데 배당 성향이 10%도 안 돼요. 제가 이제 배당금 봤더니
72억이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한 30%는 줘야죠. 배당 성향.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작은 건 아니야. 한 3%좀 넘던데 여기서 배당 성향 한 30%까지만 올려도 주가 많이 오를 텐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지금 정부도 원하는 거고 주주들도 원하는 겁니다. 10% 배당 성향은 그걸 누가 만족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필요하다. 물론 부채가 좀 있는 기업이지만 돈 벌고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금리나 AI 랠리 밸류. 이제 이용찬 연구원이 적어주셨는데 인터넷 버블과 모바일 혁명 기억나시죠? 95년도에 금리 인상 끝나고 인터넷 랠리 시작해서 2000년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중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문에 러시아에서 뭐 한번 사고 터져가지고 뉴욕의 자산운용사 하나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가지고 금리 인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거품 생겨버렸어요.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주가가. 예. 그리고 99년부터 금리 올리고 2000년에 이제 버블 터져버렸죠. 금리 인상한다고 바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증시가. 예. 한참 후에 이제 꺾이죠. 2010년도에는 이제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그때 금융위기 또 끝나고 유럽 위기까지 끝나고 2015년부터 아마존 구글이 이제 급부상합니다. 그러면서 19년에 또 경기 안 좋고 코로나 터져서 금리 낮췄죠. 제로 금리. 버블 생겼죠. 그래서 그때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기업들 막 상장하고 막 날라다녔죠. 그리고 파티가 끝나고 2022년 금리 인상하고 이제 증시 폭락. 예. 이때는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박살났죠. 약간. 예. 두 번의 사례의 공통점은 기술 개발은 한참 전에 시작되지만 주가 상승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AI도 똑같잖아요. AI가 지금 시작됐나요? 원래 기술 개발 옛날부터 했어요. 한참 됐어요. 근데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오르다가 나중에 무슨 외부 요인 터져서 금리가 낮으면 버블 생겨가지고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과거와 이번을 비교하면 어쨌든 비슷한 거죠. 예. 챗 GPT 나오면서 본격화됐고 기술 개발이 오래 걸렸고. 근데 옛날과 다른 점은 지금 그 증시가 장기간 올랐어요, 사실. 예. 장기간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소진됐고 그리고 엔비디아만 가는 것도 부담된다. 최근 7개 매그니피센트 7개 중에 엔비디아 혼자 날아가요. 애플하고도 수청이 좁혀지고 있고 구글, 메타, 아마존 시청도 다 넘어갔어요. AI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열이라는 얘기죠. 저도 여기엔 동의해요. 좀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미국 좀 쉬어가는 게 좋다. 여기서 계속 오른다고 우리나라 갈 것도 아니고 예, 부담만 생기죠. 그래서 미국은 조금 기술적인 조정은 나오는 게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거. 예, 쉴 때 쉬어줘야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닙니다.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준비 중에 있죠. 금리 낮았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요. 금리가 인하되는 건 호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은 끝나진 않았다.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 이렇게 이 시스코란 기업의 주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예. 금리 인하하고 버블 생겼다가 나중에 금리 인상할 때도 오르다가 2020년에 박살났습니다. 구글 꾸준히 오르다가 코로나 때 금리 인하하면서 예, 버블 생겨버리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AI도 약간 이제 비슷한 궤적으로는 좀 가고 있죠. 근데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밸류업 프로그램 아마 장기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것 같고요. 총선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기업들도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가 좀 껄끄럽긴 하죠. 많이도 올랐기 때문에. 예,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부동산이나 해외 투자, ELS 같은 상품보단 주식 투자로 유도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 주식 시장은 밸류 투자를 다시 고민해야 된다. 그동안 모멘텀 투자 막 이런 게 많았잖아요. 패시브 막, 예, 뭐 지수 편입한다. 이런 거보다도 밸류 투자를 고민해야 될 때다. 시장 전망은 일단은 좀 미국은 매력이 떨어지고요. 너무 올라서 그렇다고 뭐 크게 무너질 것도 아니고 점진적 상승이 이어갈 것 같고 2분기에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면 아마 그때 증시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는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반기엔 좀 쉬어갈 것 같다. 예. 사실 저도 올해 상고 하저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6, 7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6월까지가 이제 공매도 금지인데 공매도 금지가 끝나고 공매도가 풀리면 이제 아무래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상단은 올렸고 저점은 2450. 예. 그 긍정적인 거는 이익 추정치 하향은 끝났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어요. 한국은. 미국은 좀 조심하자. 이 내용이고 저도 거기엔 동의하고 한국 시장은 계속 종목 장세. 뭐 여전히 못 오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수와 상관없이 실적 좋아지고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PBR도 낮으면 더 좋고 못 오른 기업들이 있으면 부담 없이 투자하면 되겠고 다만 너무 오른 건 조심하자. 뭐 어떤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너무 오버슈팅한 기업들은 각별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실적 추정치 상향은 좀 안 보여서 넘어가고요. 내부자 매수 쪽에서는 어제 대창당조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습니다. 박건일 대표가 샀고요. 5,530원에 LX아웃시스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42,000원에 매수가 들어왔고 롯데칠성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네요. 박윤기 대표이사 126,200원. 콜마 B&H는 신영재 전무가 천주 6,100원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제 그 내부자 매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공시는 어제 풍산, 안 그래도 어제 오늘 풍산 보고서 나왔지만 카타르의 탄약 공급 공시가 떴어요. 인도네시아로 간대요. 카타르 통해서. 금액이 꽤 큰 편이고 현대중공업이 그 FSRU가 뭐냐면 LNG 선박인데 그 바다에서요. 그 LNG를 받아서 그거를 기체로 만들어져. LNG 액체잖아요. 그래서 가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의 기화 시설인데 바다에서 해주는 거예요. 선박에서. 원래는 육상 터미널에서 해야 되는데 육상 터미널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저 배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에 연결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거 이제 FSRU인데 현대중공업의 주 특기 중에 하나예요. 저게 꽤 비싸죠. 한 척에 거의 5천억 가까이 합니다. 저거 수주 따냈고 요런 거 수주되면 이제 피팅 회사들이 좋죠. 사실. 예. 그리고 금호석유 여기 적어드렸죠.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 일단 3% 소각 결정했고 자사주 취득을 한대요. 취득 후에 제가 공시 내용을 보니까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시총 대비 1.3%.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밸류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됐어요.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일단 2.6% 되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고 여기서 자기 주식 소각 열심히 해야 되는 기업들 몇 개 있어요. 왜 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SK 25%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물량은 이제 소각을 하고 있는데 다 해야죠, 다. 예, 전량 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최태원 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아무튼 요즘에 이런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자, 이제 장이 끝나서 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늘 어제랑 또 반대로 코스피 좋았고요. 코스닥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일단 기록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요즘에 주식을 이제 팔고 있죠. 많이 샀었는데 3월 들어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이제 팔기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2차전지 셀, 뭐 이건 당연히 삼성 SDI의 그 로드맵 발표에 의해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움직였고 뭐 특히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가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예, 특히 이수 스페셜티 여기가 항상 대장주죠. 뭐 워낙 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장비주들도 오늘 필 에너지 예, 요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죠. 예, 근데 상한 같네요. 저는 상한 못 봤는데 아무튼 상한가까지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삼성이 46파이 그 이제 원통형 배터리 하면 가장 크게 수혜받고 LG 쪽은 KNS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미리 좀 공부했던 기업들의 오늘 좀 주가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원준이나 하나기술, 아바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랑 이제 장비주가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회사들도 오늘 이제 파라다이스가 거래소로 이전한대요. 그래서 아마 주가 좀 괜찮고,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에서 요즘에 뭐 제이오가 뭐 비싸지만 모멘텀이 제일 좋아요, 사실. 예. 근데 사실 제가 저번 함께 배우기에 제이오를 넣으려고 하다가 제이오는 사실 아직 4680하고는 완전 관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관련이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모멘텀 면에서는 역시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 웹툰주도 좀 괜찮았고요. 인터넷주는 오늘도 뭐 그래도 카카오가 조금 회복됐네요. 정유주는 뭐 아직 부진하고 이노베이션은 정유라고 보긴 좀 어렵죠. 모바일주들은 오늘 일부 위메이드 쪽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도 오늘 일부 올라갔고요. 리튬 그 다음에 오늘 OLED 관련주 일부 그나마 뭐 많이 가진 못했습니다. 조선주도 아까 오르다가 오후에 좀 밀려버렸고요. 그러니까 힘들이 좀 없네요. 오후에 가다가 일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 오늘 좀 애플페이 관련주 많이 빠졌고 초전도체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급락했고 전선주, 전자결제 관련주도 오늘 좀 빠졌고 미용의료기기 쪽이 오늘 APR이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확 오르다가 연일 좀 빠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좋지만 상장 후유증이고 그러나 저는 뭐 다시 돌아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저도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언제 돌릴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시총 2조까지는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톡스 쪽도 오늘 여전히 좀 요새 보톡스 관련주들이 좀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도 낙폭을 줄였네요. 그러나 오늘 이제 HBM 관련주는 조금 빠지는 뭐 쉬어갈 수 있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엔터주 답답합니다. 정말 JYP 이거 언제 올랄까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CJ ENM도 다시 좀 밀리고 있고, 그러나 절대 포기할 뭐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해운업종은 오늘 빠졌지만 현대글로비스는 날라갔어요. 근데 글로비스는 밸류업 수혜주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예. 오늘 글로비스의 상승이 사실 좀 돋보였고 로봇 관련주에선 두산도 지주회사죠. 예, 그래서 로봇주가 같다기보다는 지주회사인 두산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주도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네. 면세점도 쉬어갔고 건설주도 여전히 좀 뭐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고 광고 관련주도 오늘 답답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백화점도 여전히 못 가고 AI도 오늘은 못 갔고 통신 장비도 못 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업종들이 다 빠졌어요. 특히 아까 자화전자 같은 기업들 막 급나가고 옵트론텍도 빠지고 실적들은 뭐 괜찮은데 주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하고요. 일부 IT 대표주 여기 삼성 SDI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그쪽이 좀 강했지만 삼성전자나 또 몇몇 기업들 부진하면서 증시 자체는 좀 답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관심 종목이 어디 갔나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면 전자가 정말 왜 이렇게 안 갈까요? LG엔솔, 삼성 SDI, KB금융, 은행주, 보험주 좋고요. LG가 좋았고 카카오뱅크도 오늘 올라갔고요. 네, 금양, 한국타이언 좀 빠졌습니다. 코스모신소재, HD현대,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급락했습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방산주 LIG 넥스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코스닥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만 올랐지 다 급락했어요. 알테오젠, 그러니까 바이오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은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엔캠도 빠졌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오테크닉스, JYP엔터, 동진세미캠, 루닛이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 WCP, 여기도 뭐죠? 4680. 그러니까 4680 관련주는 다 올랐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교롭게 우리가 좀 공부했던 업종이 오늘 좀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레이크 머티리얼, 이쪽 다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밑에 반도체는 오늘 그냥 반도체 컨텐츠 이쪽은 두들겨 맞아버렸네요. TCK는 그래도 올랐고요. 가온칩스 빠졌고, 제이오 올랐습니다. 제주반도체 빠졌고요. 에코엠 드림 최근에 많이 올랐죠. 급락. JNTC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급락. 그러니까 일단 이제 최근에 위로 확 붙었던 기업들은요, 좀 많이 급락하는 오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장세는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대응하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안 좋을 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업종을 안 좋을 때 좀 용기를 내서 사놓고 인내심 갖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를 때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힘드시죠? 이게 쉬운 장 절대 아니에요.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건 한숨 나오고 어떨 땐 또 기분 좋고 막 이러실 텐데 거기에 뭐 동요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